안녕하세요. 이가피교수의 신간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볼 책의 제목은 인생을 좌우하는 신경계, 신경이야기, 아르민 그라우지움, 배명자 옮김, 생각의 집에서 23년 5월 10일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독일 의사가 지은 책인데요. 저자는 독일 루드비 하펜 클리닉의 신경학과 수석 의사이고 독일 뇌졸중 협회 회장을 지낸 의학 교수입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경질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가지 정도의 신경질환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 병원의 치료 과정 등을 중심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능한 쉬운 표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신경질환은 신경계의 오작동으로 일어나며 아주 흔한 병이다. 독일 인구가 약 8,400만인데 그중 120만 명이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앓고 있고 약 180만 명이 뇌졸중을 경험하며 40만 명 이상이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 파킨슨병 환자는 20만에서 30만으로 추산되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도 20만 명이 넘는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은 훨씬 더 흔하다. 남성 7%와 여성 15%가 편두통을 앓고 대략 3명 중 1명이 긴장성 두통에 괴로워한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환자와 가족이 많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았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럼 첫 번째 질환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인체 자체의 용해체계가 재빨리 작동하여 혈전을 녹이고 막힌 곳을 뚫는다. 그러면 단 몇 초, 몇 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혈전을 재빨리 녹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고 그러면 뇌졸중이 된다. 뇌졸중 증상이 시작된 지 3시간 이내에 혈전 용해수를 사용하면 신경결손이 명확히 개선된다. 4시간 반까지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뇌동맥을 뚫어야 한다면 카테터 시술을 한다. 응급치료 직후 뇌졸중의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이 병은 혈전이 뇌동맥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색전증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 색전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심장이다. 이른바 심방세동이라는 위험한 부정맥이 색전증의 80%를 만든다. 또 다른 원인은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 특히 목에 있는 내경동맥의 경화에 의한 협착이다. 또한 동맥 경화는 혈전을 생성하고 뇌혈관에 쌓인 침전물 또한 협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뇌졸중의 마지막 주요 원인은 지름 0.1mm 이하의 작은 뇌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경색이다. 이런 경색을 열공이라고 부른다. 이런 열공이 여러 번 발생하거나 백색질의 광범위한 변화가 있는 경우 대뇌 미세혈관 병증이라고 부른다. 이 병증은 애석하게도 오늘날 국민질환이 되었다. 이것은 항상 뇌졸중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만성적으로 천천히 진행되어 결국 보행장애 및 정신능력 저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밤에 창란 증세를 보일 수도 있다. 모든 뇌졸중의 약 90%는 예방이 가능하다.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 외에도 위험 요인의 대부분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다. 공해와도 관련이 있는데 전체 뇌졸중의 약 30%가 미세먼지와 같은 공해 때문에 생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실용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예상되는 여러 증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마비, 감각장애, 언어장애, 실명이다. 응급 상황에서 간단한 절차로 뇌졸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환자에게 말을 시킨다. 만약 스스로 말하지 못하면 단순한 문장을 따라하게 하라. 둘째, 얼굴과 표정을 관찰하고 웃어보라고 청한다. 뒤틀린 얼굴 또는 비뚤어진 입은 마비를 뜻한다. 셋째,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양팔을 들게 하라. 이것을 못하는 쪽이 있다면 편마비가 온 것이다. 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라. 확인된 증상을 말하고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알려라.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먹을 거나 마실 것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구급대원을 위해 증상과 그것을 확인한 시각을 기록하라. 무조건 가능한 한 빨리 뇌졸중 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뇌졸중은 1분 1초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소개할 병은 중증 근육무력증입니다. 이 병은 비정상적인 근육 피로가 특징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고 적어도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면 다시 사라진다. 주로 눈 근육, 말할 때와 삼킬 때 사용하는 근육, 목, 팔뚝, 허벅지 근육에 생긴다. 모든 연령대에서 생길 수 있고 여성의 경우 특히 20, 30대에 많고 남성의 경우 60, 70대에 주로 발생한다. 이 병은 신경에서 근육세포로 자극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데 다행히 오늘날 치료가 잘 될 수 있다. 다음에 소개된 병은 GBS라고 부르는 길랑발의 증후군입니다. 이 병은 신경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특히 척추 부위 말초신경염증에서 온다. 마비, 감각장애, 통증, 그리고 때때로 다른 증상들도 생긴다. 치료 방법이 다양한 이 병은 급성 신경 손상이 원인이지만 실제로는 만성 신경 손상인 다발성 신경병증이 훨씬 흔하다. 이것의 증상은 발의 감각장애다. 발가락이나 발, 심지어 종아리에서 따끔거림, 개미떼가 기어가는 느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고 말한다. 이 병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음주나 당뇨병을 꼽는다. 대개 당뇨병이 많이 진행되었을 때 발생한다. 다른 원인도 아주 많은데 독일에서 밝혀진 2가지 원인 중 하나는 비타민 B12의 결핍이고 다른 하나는 항체 문제이다. 다음에 다룰 병은 간질, 뇌전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뇌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유발되는 발작의 반복이다. 뇌에서 번개는 어떻게 발생할까? 뇌의 뉴런에서 정기적인 흥분과 억제가 균형이 깨지면 간질 발작이 온다. 간질, 에필랩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움켜쥐다, 거칠게 잡다라는 뜻이다. 대발작의 경우 바로 이해되는 용어다. 고대에는 이 병을 신성한 질병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러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이 간질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간질 경험을 소설 백치에서 마시킨 왕자를 통해 가장 생생하게 표현했다. 간질의 원인 진단에는 뇌파 검사와 MRI가 사용된다. 간질학은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로서 최근 항간질제의 종류가 많아졌지만 그 사용은 매우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개할 병은 치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400만 명이 앓고 있으나 증가율은 크지 않다. 치매의 약 절반이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이다. 뉴런이 있는 회색질과 대뇌피질이 원인이지만 이 경우에는 성격 특성이 오랫동안 잘 유지된다. 그러나 전두 측두엽에서 일어나는 치매는 초기부터 성격 특성이 바뀐다. 괴팍해지고 자신을 방치하고 사회적 관계를 멀리한다. 이것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루이소체형 치매는 환자의 정신 능력이 크게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신이 맑은 순간과 흐린 순간이 번갈아 나타나고 환각을 보기도 하고 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그리고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 뒤에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난다. 치매 환자는 질병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별히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라면 환자에게 익숙한 물건, 그림, 가족사진, 좋아하는 음악으로 낯선 병실을 익숙하게 꾸며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면 좋다. 그리고 명심하자. 젊은 시절에 그리고 중년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활동적인 삶을 살면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질병은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이 병은 아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중추신경계 만성 질환이고 천의 얼굴을 가진 질병이라 부르기도 한다. 젊은 사람이 갑자기 걸릴 수 있는 이 병은 감각장애, 근육 약화, 불안하거나 경직된 걸음걸이, 물건을 헛짚거나 시각장애 혹은 배뇨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그 원인은 완전히 해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 치료제로서 베타 인터페론이 개발되어 있다. 다음으로 소개할 병은 편두통입니다. 매우 흔한 병으로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욱신거리는 통증이 특징이고 주로 반쪽만 아프지만 약 3분의 1은 양쪽 모두 아프다. 이 병은 뇌줄기에 있는 3차 신경의 핵심 영역 신경들과 뇌혈관 사이의 연결장애에서 비롯된다. 환자 자신이 편두통 발작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본능적으로 어둡고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 머리를 차갑게 하는데 이때 구토 막는 약을 먼저 먹고 잠시 뒤에 진통제를 먹는 것이 좋다. 아주 갑자기 매우 격렬한 두통이 생기면 환자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하기도 한다. 이것은 동맥류라고 불리는 뇌동맥의 팽창으로 발생하고 뇌와 뇌막 사이에 출혈이 생기는 것인데 최대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병은 파킨슨 병입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 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살면서 이 병에 걸릴 위험은 1 내지 2%이다. 이 질환은 잘못 접힌 단백질이 특징이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세포 단백질이 잘못 접혀서 물에 녹지 않고 이른바 루이소체로 뭉쳐진다. 루이소체는 특정 방식으로 서서히 신경계를 통해 확산되고 후각신경에서 시작하여 전두엽과 측두엽으로 퍼지기도 한다. 무엇이 파킨슨병의 원인일까? 여러 연구에 의하면 제초제와 살충제 그리고 두개골 및 뇌의 심한 손상이 원인이 된다. 특히 농부들은 모두 살충제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을까? 그 차이는 유전자 차이인 것 같다. 오늘날 파킨슨병은 잘 관리될 수 있다. 도파민이 부족하므로 그것부터 해결하고 효과가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은 뇌신부 자극술이다. 흑색질 가까이에 있는 시상하에게 전기 탐침을 이식한다. 그리고 난 후 뇌의 전기 자극 강도를 개인에 맞춰 조절하는 방법이다. 너무 여러 가지 병을 이야기하니까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뇌에서 생기는 질병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